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백 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생활건강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커멘트가 나오면서 또 외국계의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오늘 7% 장중에 8%까지의 어떤 하락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실적 발표 이후에 혹평이 쏟아지면서 어닝 쇼크다 그렇게 나오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저가까지는 9% 넘는 하락을 보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모레퍼시픽과 상승 폭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매우 주주들이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국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2달 전이 되겠습니다. 2개월 전에 대략 53만원 하는 위치에서 여기서는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조금의 어떤 일말의 기대감 내지는 어떤 모멘텀이 일부만 주어줘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개월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고점 이때 이후에 역시나 급반등, 중국발 어떤 기대감, 다시금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어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이후에 77만 2천원 찍고 지금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 22년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실적이 악화되는, 감소하는 그런 최종적인 작년도의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어떤 증권사의 혹평과 더불어서 지금 주가가 수급이 악화되면서 어제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철진한 호들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의 어떤 실적에 이은 내지는 예상치를 하회한다, 이런 뉴스는 사실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과거에 1년 반간에 걸쳐서 그 어떤 작년의 실적 부분은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흘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이미 23년도 2월달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러면 1분기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작년 실적 내지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들먹이면서 기대 이하다, 그 다음에 어닝 쇼크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뉴스로 어떤 주가를 추세 하락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저의 관점으로 볼 땐 이건 노이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어제 같은 이런 음봉 내지는 하락, 이 부분은 그동안 저점 대비 꽤 올라온 수준에서 어떤 그 부분을 악재 모멘텀으로 삼아서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종합지수 수준을 한번 보신다면 여기 242평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지금 지수가 머물러 있죠. 이쪽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평균 지수 평균과 대비해서 본다면 LG생활건강 역시나 242평 수준에 살짝 윗돌았다가 밑돌았다가 하는 등락 과정에서 이 저항선에 맞물리면서 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면 내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낙폭에 대한 되돌림의 과정으로서 이 부분에, 물론 되돌림치고는 반등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반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추세 상승으로 잘못 오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반등 과정에서 일부 큰 저항선을 만나면 결국엔 또 이렇게 어떤 악재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이 부분은 매우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 보신다면 10조 8천억 수준의 어떤 시총인데, 우선주 포함하면 대략 12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현재 9조 조금 못 미치는 8조 7천억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좀 더 탄력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다양한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그어놓은 체크해놓은 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현재 지금 강력한 저항선에 걸려있다, 이 포인트 봤을 때 거의 아모레퍼시픽도 목까지 찬 걸로 상승은 거의 일단락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만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때 동남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프리미엄 이 과정 주가 랠리를 펼치고 나서 이 부분을 토해내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그 도약의 그 박스권 이쪽 라인까지 한번 딛고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떤 상승과 맞물리면서 큰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금 저항세와 함께 구조적 그 어떤 기업의 수익 악화 측면 곁들여지면서 다시금 추세 하락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국면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파동이 3파 형태로 내려오면서 큰 저점을 딛고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쪽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로는 회복의 원년이 23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쪽 안에서 박스권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신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돌리는 그런 파동 내지는 회복 국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빠졌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저점 라인이 전 고점 그 다음에 박스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전에 어떤 지점까지 거의 다다른 다음에 지금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반등 내지는 큰 상승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잠시 흔들리는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로 흔들린다면 매수 기회가 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추가 흔들리는 파동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돌리는 파동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 실적 대비로도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총은 11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우선주 포함해서 시총 규모는 11조 원대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22년도 실적이 사실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23년도 24년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서서히 회복 내지는 다른 동남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북미 시장 유럽 이쪽으로 점점 시장을 확장 내지는 좀 그쪽으로 발을 뻗치면서 점차 어떤 비용 효율화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LG생건의 어떤 실적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주가가 다시금 추세 하락 저점을 깨뜨리고 내려가는 국면은 거의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내려오는 국면은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차이점이라 하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 자체가 어떤 음료 사업부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샴푸 같은 공산품 이쪽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 부분의 사업 구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부분의 기대감 회복 국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탄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LG생활건강의 실적이 더 이상 적자 전환을 한다든지 더더욱 계속해서 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거의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현재 국면은 어제의 어떤 급락세는 좀 뼈아픈 그런 하락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락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려올수록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이전에 어떤 패턴 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역헤드 숄더 패턴의 어떤 차트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어떤 하락 파동은 어떤 심리에 의해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지만, 이 부분은 역시나 지하
5층까지 내려간 어떤 주가 수준으로서 이 부분은 펀더멘탈과 조금 무관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인 바닥은 이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60만원 수준이 되겠는데, 여기 지나는 어떤 선은 20년 이평이 지나는 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국면 어제 음봉을 맞이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62평, 그 다음에 122평, 그 다음에 20년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려오면 다시금 전열 정비하고 다시금 올라오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흐름과 함께 좀 더 길게 본다면, 좀 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이쪽 대략 앞전 제가 일정 영상에서는 80에서 90만원 선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90만원 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좀 구조적 기업의 어떤 실적 이익이 어떤 시장,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잃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주가의 흐름상에도 이미 나타난다. 그러므로 반등이 온다 했을 때는 85만에서 95만원 이 선에서는 일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갈아타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5년 이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이 10년 이평 선인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데드크로스가 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지나는 선, 즉 대략 90만원 선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시장을 완벽히 회복하는, 지위를 회복하는 국면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뚫고 올라가기는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런 부분 참고했을 때 앞으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기회가 된다. 다만 올라온다면 90만원대에서는 물량을 좀 적극적으로 줄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면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힘내시고 잘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대응 잘 하셔서 손실을 줄이고 내지는 이익을 보시고 나오는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